자, 발전기 한번 보자. 자, 발전기는 알다시피 전기 생산하는 그런 장치, 기계를 발전기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전자기 유도 이 현상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용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겠죠. 자, 발전기를 이렇게 뜯어보면은 안에 구조가 그 140호 쪽에 위에 있는 메뉴에 있는 그런 모양의 구조를 갖고 있는 발전기도 있고, 그 다음 140호 쪽 맨 밑에 보면은 그런 형태의 그림에 있는 그런 형태의 발전기가 또 있거든. 둘 다 문제 같은데 잘 출제가 되는데 보통 위에 거 지금 그려주는 발전기가 문제에 잘 출제가 돼요. 자, 발전기 안에 보면은 이렇게 자석이 있어요. 영구 자석이 있는데 전자기 유도로 유도전류 생산할 때 강한 자석일수록 유도전류가 더 세게 발생하지. 그 발전기 안에는 이 자석이 굉장히 강한 자석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이에 이렇게 사각 코일이 들어있는데 요거를 입체로 그릴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놨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요 책이 사각 코일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코일이야 이렇게. 가운데는 뚫려 있어요. 근데 자석 사이에 이 사각 코일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책에 그린 것 같지? 자, 그때 자석이 있으니까 N극에서 자기장이 나오고 S극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사각 코일이 있는데 이 코일을 돌려주는 거예요. 코일을 돌려주면은 이 코일 속에 자기장이 돼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코일에서 자기장이 변하면 뭐가 발생해? 유도전류가 발생하죠. 요건데 먼저 결론부터 적어놓은 거고 그러면 이거 코일을 누가 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수력 발전이라고 그러면 댐에 고인 물이 어떻게 돼? 떨어지죠. 그러면 댐에 고인 물이 떨어지면서 그 위치 에너지가 얘를 돌리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물레방아 같이 얘를 쳐서 돌리게 되겠죠. 또는 뭐 자전거 발전기라고 그러면 자전거 너는 페달 이렇게 막 돌리다 보면은 전기가 생산돼서 앞에 전구에 막 불 들어오고 그런 거 본 적 있니? 그러니까 자전거 발전기는 페달을 이용해서 이 코일을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발전, 뭐 화력 발전, 핵 발전, 뭐 수력 발전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자세하게 써주고 그럼 발전기의 일단 원리는 여기 너무 센 것 같아. 조금 줄이자. 다시 얘기하듯이 코일을 회전시켜요. 그럼 코일 속에 자기장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코일이 0도에서 90도까지 그 다음에 90도에서 180도까지 또 180도에서 뭐 270도까지 여기까지만 볼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사각 코일이 있어요. 가운데 뚫려 있어요. 사각 코일이 이렇게 꽂혀 있다 그랬지? 여기 봐.
그러면 양쪽에 자석이 있어요. 그럼 자기장이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럼 여기 코일이 있는데 자기장이 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코일이 지금 0도 각도일 때는 이 자기장이 코일 속에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못 들어가죠. 근데 코일을 이렇게 0도부터 90도까지 회전을 시키면 이 가운데가 뚫려 있잖아. 그러면 자기장이 점점 어떻게 돼? 코일 속에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0도부터 90도까지 회전할 때까지는 이 코일 속에 자기장이 점점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자기장이.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코일 속에 자기장이 증가한다.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변화한다라는 얘기죠. 변화하니까 유도전류가 생기겠죠. 그럼 이제 90도부터 보자. 자, 90도일 때 이제 코일 속에 자기장이 최대로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90도부터 180도까지 돌리다 보면은 이 코일 속에 자기장이 점점 줄어들겠지, 들어가는 게. 그래서 180도가 되면 하나도 못 들어갈 거고. 그래서 90도부터 180도까지는 코일 속에 자기장이 점점 감소하게 돼요. 그럼 감소한다라는 것도 뭐야? 변하는 거지. 그럼 요때도 어떻게 돼? 유도전류가 발생을 하죠.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전자기 유도할 때 발생하는 전류는 직류라 그랬니? 교류라 그랬니? 교류. 방향을 바꾸거든. 그 여기서 보면은 주의할 게 있어요. 잘 봐. 자기장이 증가, 감소 둘 다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변하기 때문에 유도전류가 둘 다 생겨요. 근데 이 자기장이 증가할 때랑 감소할 때랑 유도전류가 생기는 방향이 다르거든.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도 이제 뭐 손가락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자 여기 사각 코일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 이거 어려워. 사각 코일이 있어. 이 코일을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걸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원형통에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무슨 극이 있어? N극이 있죠. N극이. 그러니까 N극 자기장이 지금 코일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건데 0도부터 90도까지는 코일 속의 자기장이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코일이 여러 번 감겨져 있는 거고 얘는 코일이 한 번 감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코일 속에 N극의 자기장이 증가하는 거야. 또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 중에 코일 속에 N극이 증가하려면 N극을 집어 넣어야 돼, 빼야 돼? 집어 넣어야 되죠. 네? 집어 넣어야지 이 코일 속에 N극의 자기장이 세지는 거지. 됐니? 그럼 잘 봐. N극이 자꾸 다가와. 그럼 자석 움직임을 방해하려고 그러니까 이 코일 이쪽에 무슨 극이 형성이 돼? N극이 형성이 되죠. 밀어야 되니까. 그러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N이니까 네 손가락 전류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앞에서 뒤로. 이렇게 유도전류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얘를 좀 입체로 그리기가 얘가 코일이 0도에서 90도까지 돌아갈 때는 코일 속에 N극의 자기장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쪽이 N이 생긴다. 여기가. 이해됐어? 요 그림이. 네? N이 생기니까 전류가 이렇게 앞에서 뒤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잘 봐. 이거 너네 이해하기 되게 힘들어. 0도부터 90도까지 이렇게 돌리면은 요 코일 속에 자기장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증가하니까 이쪽에 N이 생긴다 그랬어. 됐니? 네.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코일에서. 오케이? N 전류 이렇게. 근데 이제 90도에서 180도까지 90도에서 180도까지 돌아갈 때는 이 코일 속의 자기장이 점점 약해지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쪽에 N극이 있어. N 자기장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코일 속에 자기장이 약해진다라는 거는 이 자석을 넣는 거야, 빼는 거야? 빼는 경우로 생각해야 되죠. 그죠? 그럼 빼면 어떻게 돼? 여기 무슨 극이 만들어질까? 자석이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방해하려면 S가 생기겠죠. 그럼 반대가 N이 되는 거야. 그럼 이쪽이 N이니까 전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넘어오겠죠. 뒤에서. 뒤에서 1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0도에서 90도 자기장이 증가할 때하고 90도에서 180도 자기장이 감소할 때 전류가 생기긴 생기는데 방향이 어떻게 돼? 반대로 돼요. 그래서 90도에서 180도, 아니 다시 볼게요. 0도부터 90도까지는 이 N극의 자기장이 점점 코일에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가 이쪽에 N이 생겼어, 그치? 그럼 전류가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90도부터 180도까지는 코일 속의 자기장이 점점 약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쪽에 N이 생긴다 그랬죠. 그럼 이쪽에 N이 생기니까 전류가 이렇게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흘렀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요. 그죠? 그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해됐어?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손가락으로. 봐봐. N극의 자기장이 코일 속으로 가요. 그러면 0도부터 90도까지는 N극의 자기장이 세지는 거지. 그럼 선생님 손가락 잘 보세요. 이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세지는 거야. 그럼 이 코일에서는 이 자기장을 방해하는 쪽으로 전류가 생겨요. 다시 N극의 자기장이 세지니까 얘를 방해, 눌러주는 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럼 90도에서 180도는 코일 속의 자기장이 감소해. 즉 이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손가락 잘 봐. 가는 자기장이 줄어들어. 얘가 줄어들어. 코일 속에서. 그러면 방해하기 위해서 렌치의 법칙에서 얘를 다시 늘려주는 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손가락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나중에 이제 물리 배우면 이거 손가락으로 이용해서 문제 같은 거 풀어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돼요. 그럼 180도부터 270도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0도, 90도, 180도까지 왔어. 그럼 여기서 270도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코일 속의 자기장이 어떻게 돼? 점점 증가하죠. 코일 속의 자기장이 증가를 해요. 그러면 증가한다라는 것도 뭐야? 변하는 거지. 변하는 거니까 이때도 어떻게 돼?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한다.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유도 전류를 세게 발생시키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유도 전류. 유도 전류 때문에 생기는 전압은 유도 기전력이라고 했어. 즉 전류 전압을 세게 발생시키려면 이 코일을 회전시키는데 코일 회전 속도를 어떻게 하냐면 빠르겠죠. 코일의 회전 속도를 빠르게 빨리 돌려주면 어떻게 돼? 이 코일 속의 자기장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변화하는 과정이 빨리빨리 일어나겠지. 그럼 유도 전류가 세게 발생해요. 즉 전기 에너지가 세게 발생해요. 요거 주의해야 돼. 하지 마. 자기장이 증가한다 그래서 유도 전류가 세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장이 감소한다고 유도 전류가 약해지는 거야? 아니에요. 자기장이 증가하거나 자기장이 감소하면 자기장이 변하는 거니까 유도전류가 발생을 하는 거고, 유도전류를 세게 발생시키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빨리 돌리는 거야. 네? 빨리 돌리는 거야. 그래서 너는 자전거 발전기도 어떻게 돼? 페달을 느리게 돌리는 것보다 빨리빨리 돌리는 거야. 이 코일이 빨리 회전하니까 전기가 더 강하게 발생을 하겠죠. 그럼 이 발전기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은 어떻게 될까? 코일을 돌려주죠? 돌려주면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니까 전기 에너지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게 이제 발전기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이제 발전기의 원리고, 문제로 나오면 조금 어려울 거야. 그래서 문제 일단 좀 이따 시간 되면 좀 풀고 아니면 숙제로 해온 다음에 모르는 거 좀 물으시면 되고, 그 149쪽에 맨 밑에 보면은 발전소의 발전기라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발전기가 있어요. 여기에 요 그림 그리기가 좀 힘드네. 149쪽 맨 밑에 그림이야. 뭔지 알겠니? 이쪽에 터빈이 있어요. 터빈이 있고 터빈에 이렇게 축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쪽에 발전기 안에 자석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자석 주위에 여기 주위에 코일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 코일이 감겨져 있어. 그러면 이 터빈을 돌려주면, 자, 터빈을 회전을 시켜요. 회전시키면 터빈에 연결된 자석이 어떻게 될까? 돌아가겠죠. 응? 자석 위가 회전을 해요. 그러면 자석에는 뭐가 있어? N극하고 S극이 있어. 그럼 N극, S극이 어떻게 돼? 계속 돌아가겠지. 돌아가면은 요 겉에 이제 코일들이 감겨져 있단 말이야. 겉에 코일이 한 개만 감겨져 있지 않아요. 막 이렇게 코일이 여러 개, 군데군데 이렇게 감겨져 있어. 응? 군데군데. 그러면 코일에서 어떻게 돼? 자석이 돌아가니까 자석의 자기장이 변한단 말이야. 즉 예를 들어서 위에 코일만 보면은 맨 처음에는 N극이 자기장이 영향을 줬는데 자석이 돌아가 버리면 S가 올라오겠죠. 그럼 S극이 영향을 주고 또 돌아가면 N극이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코일에서 N극, S극, N극, S극 자기장이 어때? 변하죠. 그럼 자기장이 변하면 계속 배웠듯이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다. 그런 얘기죠. 이해할 수 있겠니? 응.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써 있고, 마지막으로 발전 방식이라 그래서 150쪽에 화력 발전, 핵 발전, 수력 발전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까지 보고 문제 조금 풀자. 진짜 앞에 뭐 숙제 오거나 그런 문제 푼 것 중에 질문 없었어? 있으면 꼭 하셔야 되고요.
자, 150쪽. 여러 가지 발전 방식. 자, 책 순서대로 할게요. 맨 처음에 화력 발전부터 보자. 화력 발전을 알다시피 석탄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태우죠. 연소시켜서 발전기를 돌리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에너지 전환 과정이니까 너네 석탄석유 같은 화석 연료는 무슨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렇지. 화학 에너지가 있는 거죠. 화학 에너지를 석탄석유를 태워요. 태우면 열이 발생해요. 그럼 열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요. 그 책이 그리는 거지. 물을 끓이면 물이 수증기, 증기로 바뀌죠. 그럼 그 증기의 힘으로 발전기 터빈을 돌려요.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가 생겨요. 아까 우리 배웠다시피 터빈이 돌아가면 그 안에 있는 발전기, 자석 같은 거랑 코일이 돌아가죠. 그러면서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뭘 만든다? 전기를 생산하게 되죠.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자, 그래서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이 중간 과정은 이렇게 되는데 중간 과정이 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잘 나오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핵 발전이 있어요. 핵 발전은 아까 전에 뭐 문제 풀 때 잠깐 질문했었는데 핵 연료가 우라늄 같은 거거든요. 우라늄의 원소기호 U예요. 땅 속에 암석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핵 연료를 무슨 에너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요거는 핵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우라늄 핵을 붕괴를 시켜요. 뽀개요. 뽀개면 이 우라늄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해요.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요. 그 물을 끓이면 증기가 생기죠. 수증기. 그 증기 힘으로 터빈 발전기를 돌려서 마찬가지 전기를 생산하게 돼요. 그래서 핵발전은 핵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켜요. 이런 발전이다. 그 다음에 수력발전 나오네. 수력발전은 너네 댐에 고인 물, 댐에 물이 고여 있어요. 높은 곳에. 그 높은 곳에 물이 있으니까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있죠. 그럼 댐에 고인 물을 댐을 열어서 떨어뜨려요. 떨어뜨려서 터빈, 발전기를 돌려요. 물에다가 같이. 얘는 물 끓이는 거 아니야. 위에 거는 아까 전에 열 에너지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증기 힘으로 돌리는 건데 이거는 그냥 물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레방아 같이 터빈이나 발전기를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터빈 발전기가 돌아가니까 전기가 생산이 되겠죠. 그래서 수력 발전은 결국적으로 위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이다. 자, 그 밑에 보시면은 뭐 화력 발전하고 핵 발전의 장점 단점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뭐 그냥 상식적인 얘기라서 뭐 문제 같은 데도 잘 안 나오는데 참고서만 알아두세요. 화력 발전 장점이 뭐가 있대?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뭐 건설할 수 있고, 그다음 뭐 발전량 조절이 쉽고, 그리고 화석 연료를 사용하니까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 높고, 그런데 단점은 뭐예요? 화석 연료 사용하니까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지구 온난화를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고 대기 오염물질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석연료는 매장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죠. 근데 핵발전 장점은 요 핵연료 우라늄 같은 경우에 조금만 분기시켜도 굉장히 많은 양의 열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닭싸지 말고 체계가 왜 이렇게 닭싸? 그래서 적은 양으로 대량의 전력,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핵발전에서는 무슨 공해물질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요 우라늄 핵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이 없고 단점은 핵 연료다 보니까 이 방사능이 나오면 폐기물 처리가 좀 힘들어요. 방사능 폐기물 처리가 좀 힘들고 얘도 마찬가지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우라늄이니까 핵 연료니까 매장량에 또 한계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지역에 핵발전소 지으려고 그러면은 혹시나 방사능이 유출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동의를 안 하죠. 그래서 지을 수 있는 곳이 좀 한정적이다. 그런 것도 좀. 자, 그래서 이런 건 상식적인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D장 6문제 있네요. 읽어봅시다.